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날. 할 일 목록은 머릿속에 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날. 누가 연락을 해도 답장조차 귀찮고 샤워는커녕 양치질도 미루게 되는 날.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째, 한 달째 이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 왜 이러지? 나만 이런 건가? 나 원래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나?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게으르다고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대신 당신의 무기력 옆에 조용히 앉아서 한 철학자의 말을 전하려 합니다. 그는 평생 병치레를 하며 살았고 외로웠고 마지막엔 정신이 무너진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남긴 말들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 그가 말한 건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무너져도 괜찮다고,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기력은 나이가 들수록 다른 얼굴로 찾아옵니다. 20살 때의 무기력은 방황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멈춰 서는 것. 그땐 시간이 해결해줬습니다. 누군가 등을 떠밀어주면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 60을 넘긴 무기력은 다릅니다. 이건 방황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달렸고, 너무 많이 참았고, 너무 많이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로 남은 건 텅 빈 마음과 무거운 몸뿐입니다. 의욕이 없는 게 아니라 의욕을 낼 연료가 바닥난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의지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달리 봤습니다. 그는 무기력을 삶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온 방식으론 더 이상 못 간다는 신호.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경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병은 삶의 실패가 아니라 삶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당신이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당신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먼저 멈춘 겁니다. 마음보다 먼저 몸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 무기력은 끝이 아닙니다. 전환점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기분이 이상합니다. 마치 고통을 견뎌내면 성장한다는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 하지만 니체가 한 말은 그게 아닙니다. 니체는 고통을 이겨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너를 죽이지 못했다면 그건 이미 너의 일부가 됐다고 말한 겁니다. 당신이 견딘 게 아니라 고통이 당신 안에 스며든 겁니다. 그리고 그 스며든 고통은 당신을 다르게 만듭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보는 날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당신 안에선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준, 과거의 기대, 과거에 해야 한다들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견디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진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무기력한 당신은 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재구성 중인 겁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도 견딜 수 있다. 이 문장은 자주 오해받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목표를 가지면 힘들어도 버틸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왜는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왜는 이유입니다. 의미입니다.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녁엔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어서, 내일 아침에 뜨는 걸 보고 싶어서, 아직 다 보지 못한 드라마가 남아서, 이런 것들도 왜입니다. 니체는 거대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당신이 살아갈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줄 수 없는 당신만의 이유. 무기력할 때 우리는 모든 왜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남의 왜로 살다가 지친 겁니다. 회사가 원하는 왜, 가족이 바라는 왜, 세상이 칭찬하는 왜. 그걸로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몸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찾아야 합니다. 진짜 당신의 왜를.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이유 하나면 충분합니다. 휴대폰만 보며 누워있는 저녁, 당신은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당신은 찾고 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 조금이라도 끌리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당신의 왜가 될 겁니다. 시면을 오래 들여다보면 시면도 너를 들여다본다. 이 문장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정확합니다. 무기력은 시면입니다. 들여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지 마, 긍정적으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시면을 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들여다보라고, 피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시면을 피하면 시면은 당신 뒤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면 더 크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차라리 똑바로 보라고. 당신의 무기력을, 당신의 공허함을, 당신의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그렇게 오래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시면이 당신을 보고 있다는 걸, 당신의 어둠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걸. 넌 왜 이렇게 됐니? 넌 정말 원하는 게 뭐니? 넌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니? 이 질문들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말이 줄어든 사람들과의 관계, 점점 좁아지는 세상, 반복되는 하루. 이 모든 게 시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걸 피하지 않고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당신은 그 안에서 답을 찾을 겁니다. 시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니체가 말한 강한 사람은 의욕 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첫째, 자기 어둠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이 약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아무것도 못했다는 걸 숨기지 않는 사람. 슬프면 슬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강함입니다. 둘째,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 세상이 뭐라 하든 자기 속도로 가는 사람. 남들이 성공했을 때 초조해하지 않고 남들이 행복해 보일 때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사람. 이게 강함입니다. 셋째, 오늘 실패해도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 나는 안 되라고 단정 짓지 않는 사람. 내일은 또 다른 하루라고 믿는 사람. 이게 강함입니다. 넷째,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에서 위로를 느끼는 사람.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에서 계절을 느끼는 사람. 이게 강함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을 긍정하는 데서 나온다. 당신이 오늘 아무것도 못해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니체는 몸을 믿었습니다.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만 몸은 정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생각이 아니라 몸에서 시작됩니다. 하나, 5분만 걸으세요. 집 앞이든 방 안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걷는 겁니다. 목적 없이, 생각 없이,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입니다. 둘, 창문을 여세요. 환기가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입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소리가 들어오고 냄새가 들어옵니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 안에 있습니다. 셋, 물을 마시세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작은 선언입니다. 넷, 한 가지만 하세요. 설거지든 이불 깨기든 휴대폰 충전하기든 딱 한 가지만.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다섯,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은 이 정도. 내일은 내일. 나는 천천히 간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당신은 지금 느린 게 아니라 정확한 속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당장 나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의욕이 생기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달 뒤에도 여전히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니체는 평생 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두통에 시달렸고 위장병으로 고생했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긍정했습니다. 병든 몸으로도 외로운 마음으로도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위대한 것은 조용히 자란다. 세상은 시끄럽게 성장하라고 말합니다. 빠르게 달리라고, 높이 올라가라고,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조용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당신 안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소파에 누워있는 당신, 아무것도 하지 못한 당신, 스스로가 한심하다고 느끼는 당신, 그 안에서도 무언가는 자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